예전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자 떠돌이 선비로 변장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몰래 백성들의 집을 둘러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조가 한 마을에 시찰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큰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한 집에서 구슬픈 노래소리와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밤중에 곡소리와 슬픈 노래 소리라니 분명 무슨 까닭이 있겠구나. 처음에는 상갓집인 줄 알고 곡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음식은커녕 조문객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사정이 궁금해진 영조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방을 엿보았죠.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을 두드리며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필시 미친 자가 분명하다. 그리 생각하고 옆을 본 영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옆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여중이 밥상을 두드리는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 역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본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영조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였죠. 그러고는 방 한가운데서 구슬피 눈물을 흘리는 노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돌아도 완전 돌아버렸구나. 다 같이 앵속을 한 사발 들이킨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이리 행동할 수는 없다. 아니, 그리 해서도 안 되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만 있던 영조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남자가 기별을 눈치채고는 나그네로 변한 영조를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신가 본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집을 찾아보십시오. 보아하니 그럴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사정이 뭐길래 이 한밤중에 울면서 노래 부르고 울면서 춤추고 울면서 박수를 친단 말이오? 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이리 해괴망측한 일들을 한단 말이오? 그러자 남자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의 장남이고 옆에서 춤추고 있던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곡을 하고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고요. 사실 오늘은 어머니의 환갑날입니다. 본디 장수하신 어머니를 기뻐해야 할 자리 이미 분명하지만 어젯밤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뭡니까? 그러니 상주인 저는 문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이고 없는 돈으로 아버지의 장을 치르려다 보니 어머니의 회갑상을 차릴 돈이 모자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아내가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회갑상을 마련했지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오니 마음껏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보시다시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런 해괴망측한 장면을 보여드리게 됐군요. 남자의 사연을 들은 영조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론 대견해했습니다. 진심으로 늙은 어머니를 돌보려는 그들의 헌신에 감탄한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그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보일 테지만 사실 나는 조선의 왕이라네.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해 변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자네의 집을 발견한 게지. 방에 있던 이들은 깜짝 놀라 하던 것들을 멈추고는 영조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전하,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이리 귀한 분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그리 크게 말하면 내 정체가 탄로나지 않겠느냐.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리 죽을 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자네는 상을 받아야만 마땅하지. 내 오늘 이리도 효를 중시하는 너희들에게 무척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너희에게 상을 내릴 것이니 그것으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환갑을 잘 치르도록 하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상이 끝나면 과거 시험을 보러 오너라. 내 너를 위해 다 준비해둘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을 마치고 영조는 집을 떠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한 관리가 와서 효자, 효부를 위한 상이라며
그들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부부는 그것으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환갑을 치룰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어느덧 아버지의 3년상을 다 치룬 효자는 예전 영조대왕의 말에 따라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갈고 닦은 선비는 아니었지만 예전 영조대왕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 것이죠. 물론 벼슬의 뜻도 없었고 장원급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출제자가 와서 과거 시험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장내의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시제는 상가승문호인곡, 즉 상주가 노래하고 스님이 춤추고 노인이 곡을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시 사회 문제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번에 장원급제하면 복순이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글렀구만. 이리 가면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어 총각 귀신이 되어버리겠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과거 시험의 시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나란 일은 무엇인가? 육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같은 나란 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뜬금없이 한 문장의 시조만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다른 선비들은 답을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효자만은 달랐죠. 그는 예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죠. 그 후로 아들은 관직에 올라 녹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아내를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